네, 오늘도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 앞에 앉았습니다. 신랑이 이 동영상을 좀 더 잘 찍어보라고 이렇게 뭐 조명기를 하나 또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유튜브를 오디오 영상으로 좀 더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 이렇게 그냥 밤에 잘 때 라디오처럼 귀에 틀어놓고 듣는 그런 좋은 글귀, 힘이 나는 글귀, 그런 좋은 책들을 읽어주는 거, 그다음에 좋은 확언,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귀로 듣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잘 듣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부족하지만 이 동영상을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어떤 도움들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크게 마음에서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수용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근래 또 저희 신랑이랑 또 한번 좀 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 지금 주문을 해놓은 그 조명기를 아직 그 사용은 안 했습니다. 물론 저희 신랑이랑 화해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싸우면 어, 뭐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죠.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나 뭐 그런 것들로 좀 시간이 이렇게 길게 소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도 있고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컸고 그래서 또 괜한 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각자 이제 밖에서 어떤 이 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밖에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내전은 저희가 효율적인 면에서 음, 그런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니까 저희 동네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연극반을 어머님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어떻게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음, 미라님. 네. 그래서 어떤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내가 감정이 나쁘고 뭐 그런 속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 그냥 그 속상한 기분을 일부러 가라앉히려고 하고 그거를 상대한테 어떻게든 뭐 이야기해 보려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내가 이 감정을 어, 어떻게 또 조절하고 이야기할 때 더 효율적인지 내가 저 친구랑 계속 저렇게 싸우기만 한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면을 생각해보고 또 내가 우리 신랑이랑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제 마음이 객관화되고 좀 평정심을 찾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거의 11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밤. 근데 저희 빌라가 지금 반짝반짝 새 빌라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된 빌라가 아마 이게 1900 이게 한 못해도 30년은 넘은 빌라 같거든요. 근데 그동안 여기 계속 세입자들만 사시다가 이 집을 이제 각 빌라에 그 집을 이제 구매하시면서 집이 이렇게 막 각 내부를 리모델링 하시고 하세요. 근데 지금 밤에도 뭔가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퉁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부터 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네, 운을 만드는 집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신기율 씨입니다. 이분도 그 마음 찻집, 마음 찻 그런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미경 TV에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셨다가 따로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계속 책을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력을 읽어보면 저는 그 저자 이력 소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뭐 언제 출생했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무슨 공부를 했고 뭐 어떤 성과를 냈고 뭐 무슨 책을 내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온 이력보다 저는 이런 이력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응원의 또 어떤 그 이분한테 응원도 보내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신뢰도 가고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분은 신기율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직관의 철학자, 모호하고 추상적인 영역으로 남겨져 있던 직관을 이성과 철학, 더 나아가 치유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삶에 접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왔다. 우리 삶의 기반인 집과 공식도 마찬가지다. 의존적이고 기복적이기 쉬운 공간에 대한 담론을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공간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가능성 그리고 치유의 힘에 대해 최초로 조명했다. 그의 글과 말은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독창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아름답다. 그의 무르익은 사유가 향하는 곳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거칠고 팍팍한 세상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토닥임 속에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있다. 뭐 현재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신 정도는 좀 표기가 되네요. 현재 사단법인 그루맘의 교육센터장으로 미혼 엄마들을 대상으로 수업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직관하면 보인다가 있다. 물론 뒷부분에는 어떤 그 어떤 보여지고 있는 이력들을 이제 쓰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책의 저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력들, 그건 다 어떤 과거에 지나간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그런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직장이 뭐야? 뭐 어디 살아? 뭐 어디 학교 나왔대? 뭘 전공했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향하고 있는 어떤 지점, 시야가 내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 관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것이 더 그러한 것들이다. 그 사람이 지나온 뭐 학력, 무엇을 해왔던 일, 그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죠. 과거죠. 지나간 것이죠. 근데 지금 계속 사람은 리셋, 다시 태어나고 아침마다 다시 태어나는 리셋되는 과정 속에서는 과거의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인 것 같아서 어떤 책의 저자의 소개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앞쪽에 이렇게 소개됐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공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운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네, 되게들 운이라고 하면 되게 어떤 좀 미신적인 어떠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벼랑간 일어나는 일, 어떤 운이라는 건 좀, 그러니까 소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 그거는 운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운이다. 그건 내 운이었어. 뭐 누군 운이 좋았어. 뭐 이러면은 아 그래 그건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타고난 뭐 사주팔자 뭐 타고난 운명 뭐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것들 어떤 양자도약 어떤 소위 그러니까 끌어당김에 대한 어떤 그런 규칙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요 책에 대한 운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가 오늘 이제 마침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희 신랑이 이제 배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뭐 여러 가지 뭐 여건으로 아직 뭐 이게 배우 일만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희 이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운 좋게도 분장하는 이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어떤 광고 촬영이 있는데 거기에 컨셉에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그 친구한테는 오빠가 되는데 이제 그 오빠가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프로필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이력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하고 온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작업하고 있는 저희 마을 분들과 연극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스크루지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께 덕분입니다. 정말 저희가 좋은 기운 받아서 좋은 운이 따라와 줬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신랑의 기운을 좀 밝은 기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일을 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근래에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어에는 뭐 협력 뭐 협동 아무튼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말에는 단어들에는 어떤 CO 코라는 그러니까 그 철자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가 어떤 협력, 협동, 뭐 같이 뭔가를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는 있는데 코라는 이제 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시던스, 인시던스라는 말은 어떤 일의 절차,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는 일,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거기에 이제 CO를 붙이니까 코인시던스가 되는데 그것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갑자기 어떤 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했는데 이 영어에서도 우연이라는 것이 어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들이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는 단어로 나왔다는 것에 그냥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구나. 그냥 어떤 일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일들이 발생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 나의 운이라는 것도, 좋은 운이라는 것도 그 과거에 또 제가 그러니까 이 방송의 어떤 신해철 씨가 했던 말들도 제가 지금 잠깐만요. 자인이 저희 딸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이제 거기서도 뭐 여러분 이렇게 뭐 성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해철 씨가 그 생전의 마지막 그 강연에서 뭐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러면 그래?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성공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운을 담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좋은 운을 담을 수 있는 성공의 운을 담을 수 있는 내 그릇 상태가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런 그릇을 받을 수 있는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성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내 자체가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끌어당김의 그 법칙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시각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시각화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 말을 하고 내가 이미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뜻이 그러니까 내가 내 좋은 운을 담는 그러니까 그릇이 되려면 그런 내 안에서 계속 그런 긍정의 말들, 좋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계속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그릇들을 이제 점점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가 사람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선한 행위가 내가 뭐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나중에 보상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또 하는 선한 행위들도 나의 그릇을 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 하나의 좋은 게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좀 자기 주도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운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자기 주도성, 자발적, 그다음에 주체적이고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주고 뭐 그냥 이렇게 너한테 자 이거 어떤 이렇게 뭔가가 딱 던져줘서 너한테 이게 좋은 일이 있어를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해내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제 그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운과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어떤 좀 뭐 미신적이거나 뭐 주술적이고 뭐 이러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훨씬 어떤 운이라는 거는 과학적이고 요즘은 이제 그 양자 물리학 어차피 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가 내가 필요한 것들과 함께 원자들이 붙어서 이제 어떤 물질을 생성해내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그다음에 내가 뭐 마음 먹은 것이 뭐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이 어떤 단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한테 뭔가 기운을 어떤 그냥 하는 덕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운들이 모아졌을 때, 네, 그런 이제 물질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운에도 어떤 사람의 기운에도 그런 내가 그 무심코 하는 생각들,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즉 물질화 된다는 거죠. 눈에 보여진다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네, 어, 좀 너무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정리가 안 된 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운을 그런 좀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과학적이고 어, 네.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신 세계를 파가다 보면 이렇게 굉장한 물질 세계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어, 굉장히 반대급부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양면성처럼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령 DNA가 공간의 에너지를 바꾼다. 1990년대 초 러시아의 한 과학자가 독특한 실험을 했다. 블라드미르 포포닌 박사의 유령 DNA 실험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진공 상태에서 빛의 패턴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의 공간에 레이저를 비췄다. 당연히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에는 DNA 샘플을 넣고 레이저를 비췄다. DNA와 만난 레이저는 일정한 패턴의 무늬를 만들어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다. DNA 샘플을 제거한 뒤 다시 그 빈 공간에 레이저 광선을 비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과학자들은 당연히 어떤 패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처음과는 다른 독특한 패턴이 나타났다. 심지어 그 패턴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몇 주 동안이나 남아 있었다. DNA 샘플의 자취가 마치 유령처럼 그곳에 남아 공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포포닌 박사는 이런 현상에 유령 DNA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 같겠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역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부모님의 집에 들어선 순간 그분의 기척을 느낀 것만 같은 착각. 학자의 연구실에 들어서면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책에 손길이 가고 심지어 잘 읽히는 것 같은 기분. 예배당이나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없는 고요함과 잔잔한 평화가 가슴 밑바닥부터 차오르는 느낌 등 우리가 보통 분위기라고 통칭하는 것들이 어쩌면 유령 DNA의 작용인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이 남긴 흔적이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온 한 지인이 가우디 성당이라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의 색다른 경험담을 들려준 적이 있다.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이라 아무 배경 지식도 없었어요. 그냥 성당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말이죠.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몇 명의 연예인이 스페인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여배우가 가우디 성당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그녀 역시 자신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했다. 머리가 채 이해하기도 전에 무엇인가가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몸이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웅장한 기둥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00년 넘게 그 공간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절실한 기도와 신앙심,
축복과 위로의 DNA가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동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앞서 소개한 사례도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앞서 어떤 그 분의 집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그가 집에만 오면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깊은 우울감을 느꼈던 것은 기분 탓도 창밖의 한강 탓도 아니다. 지난 3년간 스스로가 집 안에서 뱉어냈던 탄식과 분노, 무기력한 말들과 행동이 쌓여 집안의 공기를 어둡게 바꾸고 그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이요. 그동안 스스로가 집 안에서 뱉어냈던 탄식과 분노, 무기력한 말들과 행동이 쌓여 집안의 공기를 어둡게 바꾸고 그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분도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어떤 뭐 좋은 집, 뭐 명당짜리,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그 땅에 어떤 좋은 기운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거기서 살았던 그 누군가들이 계속 뱉었던 어떤 쏟아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집안에 쌓여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집안 청소를 안 쓰던 물건들을 싹 버리고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의 운에, 나의 그릇, 나의 운의 기운, 좋은 운을 담을 수 있는 내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뭐 손님들도 안 오고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폐쇄적인 집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폐쇄적인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오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뭐 아주 더 어렸을 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이렇게 뭐 옆집에 자인이 이제 1살 어린 그 남자 1학년 친구가 살아요. 그래서 또 그 친구가 자주 놀러 오고 그리고 가끔씩 또 저희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면 또 손님 맞이 때문이라도 또 집안을 또 이렇게 청소하는 부분도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 밝은 기운들 이렇게 물론 아이들 지나가고 나면 뭐 밖에서 놀다 와서 막 흙이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청소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집안에 어떤 제가 어머나 인형이 여기 또 제 딸아이 방인데 오늘은 또 요 인형만 제가 놔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왜냐면 저도 이 집에서 살면서 뭐 신랑이랑 싸우고 아이한테 안 좋게도 하고 제 안에 또 뭐 무의식적으로 제가 밝으려고는 하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습이. 예. 근데 그런 기운들을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들, 그다음에 제 딸아이의 친구들 그런 기운들이 또 들어오면서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번씩 힘들지만 제 딸아이 친구들 한 번씩 놀러 오라고 뭐 옆집의 친구는 이제 뭐 자주 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제 오래된 제가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예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애를 써야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나마 어른들은 좀 괜찮아요. 어른들은 뭐 제가 다녀간 후에도 이렇게 뭐 치우거나 이럴 것이 없는데 이제 제 딸아이 친구가 오면 뭐 먹는 거며 뭐 어떻게 뭐 또 그런 것들 신경 쓰고 근데 한 번씩은 또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저희 집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밝은 기운이 다녀가고 나면 또 제가 뱉었던 이 공간의 어떤 좀 내려앉는 기운들이 좀 밝은 기운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풍수지리학적 어떤 그런 것을 책을 기대하신 분이라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어떤 좀 제 사고가 또 한편으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분의 첫 소개글 뭐라고 하나요? 들어가는 말 시작하며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작하며 아기가 너무 아래에 털을 잡았네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치 태반이 의심됩니다. 혹시 하열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마흔을 목전에 둔 노산의 아내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안색이 창백해졌다. 전치 태반은 태반이 자궁 입구를 덮어 태아가 나갈 출구를 막는 것을 말한다. 제왕절개가 없던 과거에는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무서운 산액이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산이나 과다출혈, 심지어 자궁을 드러내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날 이후 초음파 사진 속의 평화롭던 세상은 공포와 절망의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기도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일까? 비좁은 공간에서 쉼없이 버둥거리고 있는 태아의 모습은 볼 때마다 불안하고 괴로워 보였다. 다행히 출산이 다가올수록 태반은 자궁 입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갔다. 배가 커진다고 무조건 태반이 밀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건 어쩌면 아이가 만들어낸 생애 첫 번째 기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그 누구보다 더 힘차고 역동적으로 성장해갔다. 처음엔 아이의 그런 기질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하기 싫은 걸 참아내고 하고 싶은 걸 인내하는 인고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후천적으로 학습된 감각에 가까워 보였다. 만약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어디에서 그런 감각을 배울 수 있었을까? 그러다 문득 자궁의 험지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의 경험이 삶에도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결핍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듯 공간의 결핍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킨 건 아닐까 하는, 자궁의 편한 곳에 털을 잡았다라면 생기지 않았을 근성을 아이는 그곳에서 터득한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공간이 주는 이런 반전을 죽음의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SNS를 통해 읽게 된 어느 공동묘지의 비문을 통해서다. 대부분 묘비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쓰기 마련이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비문이 존재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비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이곳에 찾아올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마워한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이 짧은 비문의 뭉클한 감동이 느껴지는 건 죽음의 순간에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비문을 읽으면 언제나 빈손이던 나를 꼭 안아주시던 부모님의 따뜻함이 내 마음속에도 메아리친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이들의 삶의 공간은 어떠했을까? 죽음의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 말을 건네듯 나와는 전혀 다른 곳의 사람들과도 동락하며 살지 않았을까? 죽음의 공간처럼 그들의 생의 공간 역시 따뜻하고 아름다웠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그들이 덮여놓은 공간의 훈기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았다. 이럴 때 묘지는 더 이상 소멸의 공간이 되지 않는다. 죽음과 삶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공간이 된다. 진심을 담은 짧은 비문이 평범한 공동묘지의 한 귀퉁이를 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한 유대의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감정을 발산하는가에 따라 그 기운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변화된 기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공간에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마법 같은 공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베란다를 트고 거실을 넓혀 마련한 작은 다실이 내게는 바로 그런 곳이다. 낮고 기다란 다탁과 좌식용 의자 4개가 전부인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출산의 계획을 짰고 첫 책에 꿈을 꿨으며 첫 칼럼의 기획을 했다. 이곳에서 철마다 아이들과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지인들과 모여 힘든 현실의 난제들을 풀기도 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첫 단추도 이곳에서의 차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곳에서 만들었던 계획들은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함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패할 만한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소심한 성향 탓도 있겠지만 나는 그 결실의 공로를 다실에 돌리고 싶다. 다실은 내 생각의 얕음을 깨우치는 스승이 되어주었고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나에게 공간은 사람과 같다. 내가 애정을 쏟고 관심을 두고 좋은 것을 선물할수록 그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간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없듯이 원래부터 나쁜 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공간을 다루는 기술은 곧 내 삶을 다루는 방식이자 나와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은 한 뼘 자궁의 공간에서 시작해 한 줌 가루가 되어 유골함으로 가는 기나긴 공간의 여정인지도 모른다. 그 지난한 여정 속에서 등 비빌 곳 없이 삭막한 풍경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조금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운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날 되세요.